해외 주식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노출도가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알고 있었지만 투자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1, 2년을 두고 내가 아는 쪽 혹은 모르는 쪽 안에서 잘 올라갈 종목을 찾는 방법 뭘까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저는 뭐 AI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 AI는 사실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좀 재밌는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굉장한 메가 트렌드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네. 이게 어느 지금 주가인가요? 어떤 이게 거? 몬스터 베버리지라고 하는 편의점에 있죠. 네. 몬스터 베버리지가 있고 여기 이제 셀시어스라는 주가인데 12만 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배 이상 올랐죠. 1000배가 뭐예요? 더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한 셀시어스는 예. 지금 25,000% 올랐습니다. 이제 뭐 한 300배 정도 올랐죠. 300배 이상 올랐는데 이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어요. 원래는 레드불이라는 이제 알아요. 아시죠? 태국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됐었는데 몬스터 베버리지가 치고 이제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왔냐면 코카콜라와 손을 잡고 올라왔어요. 코카콜라가 잘 보세요. 유통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 유럽 다 있는데 캄보디아 시골 가게에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 말은 유통망이 전 세계에 다 깔렸다는 거예요. 근데 몬스터 베버리지가 코카콜라 유통망 등에 업고 성장을 했다라는 말은 캄보디아 구멍가게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불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사이에 몬스터 베버리지가 이제 쫙 치고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GS25나 이제 그 CU 가시면 한 매대 한 줄을 다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코카콜라가 이제 밀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끝날 줄 알았고 이제 맨 밑에서 이제 뭐 신생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셀시어스라는 회사인데 자, 몬스터 베버리지는 느낌이 막 UFC처럼 막 난 남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셀시어스는 저기 요가를 하면서 천연 감미료에 제로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예요. 수요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로 갈린 거예요. 특히 언제 성공을 했냐면 코로나 때 이 음료수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붙었냐면 펩시가 붙었습니다. 펩시 유통망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거기에 지금 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몬스터 베버리지와 셀시어스라고는 하지만 코카콜라와 펩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건 몬스터 베버리지는 지금 글로벌 진출을 빨리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했는데 셀시어스는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이에요. 글로벌 진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열린 시장이 많네요. 크네요. 네, 크죠. 우리나라에 지금 GS25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대에 한 줄 딱 보시면 GS25 기준으로 몬스터 베버리지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셀시어스가 1개에서 2개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한 4-5배 차이 나잖아요. 시가총액도 4-5배가 차이가 나요. 그 말인 즉슨 매대에서 셀시어스가 하나 올라가는 순간 시가총액이 올라갔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그런 서사가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이 몬스터 베버리지는 아는데 셀시어스를 몰랐거든요. 네, 아직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 25,000% 올랐다고 네네, 하셨죠? 뭐 25,000% 오르고 지금 뭐 한 2년 차트, 1년 차트만 봐도 지금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오케이, 그래, 에너지 드링크 메가 트렌드인 거는 알겠어. 근데 이걸 지금 이 가격에 지금 투자를 하라고?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지고 이 산업 내에서 저 셀시어스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금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러면 이 매출과 이익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요. 어차피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만 보이면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나는 여기서 이제 투자 못하겠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가격에서도 네.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보고 이 산업이 커지고 이 회사가 정말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알고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가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비싼데 생각들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에너지 드링크 이 두 종목들도 너무 잘 올라갔고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 이때 기준점이 되는 우리 권 부장님만의 기준은 그 메가 트렌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예요. MS. 네네.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거기 이렇게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건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맨 위에 있는 한두 세 종목이 다 이 산업을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이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커질지, 지금보다 얼마나 커질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지금이랑. 네. 몬스터 베버리지가 한 7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70조 원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서 비싼 게 아니라 15조 원이 30조 원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점유율을 한 몇 % 이상으로 봐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업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 지금 몬스터랑 뭐 셀시어스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점유율이랑 온라인 점유율이 달라요. 다르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잘해야 저렇게 시가총액이 더 큰가 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오프라인이 워낙 지금 더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더 잘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리 더 지금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몬스터가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방향성이랑 속도 두 네네. 가지를 보고 종목 선택할 때 기준점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하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그 투자 원칙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장님께서는 놓쳐서는 안 될 혹은 나만의 꼭 지켜야 될 그런 투자 원칙이 있으셨어요? 메가트렌드 종목에서 1, 2등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렌드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이 종목을 샀다가 저 종목을 사기도 하고 네. 교체 매매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이 종목 언제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장 움직이고 하면 복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네. 이 종목을 내가 왜 샀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까지 네.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지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만 보고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놓고 항상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AI가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아마 AI 시대 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왜냐하면 AI GPU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서 지금 못 구할 정도로, 못 팔 정도로 대단한데, 이 주식을 그러면 언제 팔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주식이 지금 왜 잘 됐는지를 보면 알아요.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어서 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지금 복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 AMD라는 곳에서 이제 12월 달에 MI300X라고 하는 AI GPU가 나옵니다. 이게 잘 될 거라고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AMD 주가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서 AMD가 우리와 협업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AMD 걸 사용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엔비디아 대체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엔비디아 투자의 가장 큰 아이디어가 네. 살짝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어요. 대체제가 생겼다. 맞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난주 뉴스인데 아마존에서 네. 엔트로픽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엔트로픽이라는 곳은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차세대 오픈 AI라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챗 GPT 만든 데가 오픈 AI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나와서 뭘 할 거냐면 아마존이 설계한 반도체를 갖고 지금 AI를 지금 구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존만 하겠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자체로 되는 게 보여지는 순간부터 투자 아이디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막상 막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순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어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엑셀에다 적어놓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템플릿으로 어떻게 좀 적어놓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강의하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그 초보자들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정리해서 좀 템플릿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진짜 다양하게 접하잖아요. 근데 그 걸러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정부의 홍수 속에서 네.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너무 민감하거나 의존도가 높으면 좀 흔히 말해 물린다라는 네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그런 키워드보다는 이 기업이 도대체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그것도 항상 적어 놓습니다.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이거든요. 네. 네, 매출과 이익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P, 가격, Q, 수량, C, 비용이에요. 그럼 PQ 중에서 어떤 게 이 기업을 움직이는지를 우선은 알아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1월 초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 챗GPT를 붙여서 가격을 80% 올립니다. 올릴 예정인데 네. 이런 글로벌 대기업의 서비스가 한 번에 가격을 80% 올리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신이 있는 거고 자신감. 완전 새로운 기능을 붙였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비용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Q도 중요하지만 P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P 드리븐 기업이구나. 그럼 P가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순간부터 저는 아마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탈환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볼 때는 얘네들이 지금 가격 80% 올렸다고 하는데 오피스만 80%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윈도우도 이제 챗GPT 붙였는데 네. 이거는 가격 안 올렸거든요. 네네. 여기도 만약에 올린다. 유료화한다. 네. 하면 혹은 클라우드도 못 붙였는데 또 유료화한다. 수량이 안 따라와도 가격을 이렇게 대폭 올린다는 건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Q는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가격 올린다고 해서 물론 이제 옵션이에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가격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피스 빠져나가고 한글과 컴퓨터를 안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에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포츠 토토. 네. 온라인으로 하는. 네네. 스포츠 토토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지만 미국은 사설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산업이 커지는 거를 네. 다 알고 있어요.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네. 더 베팅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카지노 업체 사람들, 미국에 있는 뭐 사업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낮아요. 네.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만큼 버는데 비용은 이만큼 써가지고 적자예요. 전 종목이 다. 모든 산업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자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재미있는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1등, 2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3등 미만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돈을 계속 못 버니까 네. M&A 매물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는 PQ 시중에서 어떤 거예요? C예요. 맞아요. 비용이 줄어들어야 이익을 이제 낼 수가 있잖아요. 이 산업은 그런 지금 산업이에요. 비용이 관리가 안 됐던 거니까. 네, 게. 적자로 계속 나가고 1, 2등 기업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약간 분배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1, 2등 기업에 많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은 네. C를 줄이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면. 그러면 이거를 알고는 있어도 네. 안 적어놓으면 또 까먹어요. 그쵸. 이 산업 내 이 기업은 PQC 중에서 뭘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놓고 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뉴스를 볼 때 P 관련해가지고 뉴스 보면 그렇구나. Q 뭐 성장하는데 C가 줄어든다. 이거는 뭔가 변화가 시작됐는데? 라고 유의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뉴스를 걸러 듣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중국인들이 안 사서 네. 주가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P와 Q가 주가 키팩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지금 딱 스마트폰 시장이 딱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네. 삼성을 포함한 모든 곳들은 네, 지금 스마트폰 사시면 2년 이상 쓰시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2년마다 한 네, 번씩 네. 교체를 했는데 그 자체가 Q가 지금 정체가 됐어요 이미. 근데 지금 P를 올려야 되는데 P를 네, 올릴 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애플밖에 애플. 없죠. 그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 중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다니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물론 사회 문제도 되고 있기는 한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곳은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예전에 이제 전기차의 성장을 기대를 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여기에서 또 주가가 점프를 하려면 차량 몇 대 더 판다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하려고 하는 게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가 얼마나 지금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한 건데 예. 보통 택시가 하루에 한 150km 정도 주행을 합니다. 어. 그럼 연간으로 봤을 때 56,000km 정도 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가동률은 한 20%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빈택시로 다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 일반 택시는. 네. 시속도 한 32km 정도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멈추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50km 미만이더라고요. 택시가. 그리고 킬로당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1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 매출이 150달러고 연간 매출이 지금 5만 달러가 넘어요. 아, 이거 다 미국 기준인 거죠? 네네. 그러면 테슬라 차량을 사는데 지금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년만 투자하면 본전을 뽑는 거예요. 수익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퍼졌을 때 얼마나 네.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한번 보면 네. 글로벌 차량 운행 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10억 대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로보택시 채택률을 30%로 잡았는데 이 말인 즉슨 메인 국가가 지금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 그죠. 미국도 이제 메인 국가고, 이제 한국도 이제 메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꽤, 그래, 로보택시가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는 네. 그런 가정하에. 네.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 운행 대수가 한 3억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량당 만약에 매출이 아까 5만 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은 좀 비싸고 다른 나라는 좀 싸니까 대충 이거는 5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예. 사실 5분의 1보다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한화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연간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수백조 원 정도 지금 되고요. 연간 매출액이 지금 3,8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중에서 시장. 수수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테슬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자율주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한 20% 정도 떼간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30%로 잡았는데 아마 더 될 거예요. 50%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네. 30%만 잡아도 테슬라의 매출이 거의 한 250조 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게 지금 환율이 이거보다 좀 많이 낮은 네. 상태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다 보수적으로 네네네.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50% 정도 잡으면 테슬라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밸류에이션을 30배 정도 하면 뭐 대략적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한 4천조 원 정도 지금 되는데 네.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빠져갖고 아마 1,000조 원이 지금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거의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 거면 지금 주가가 한 250달러니까 지금 한 300달러 뭐 이렇게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테슬라 초기 투자자 중에서 론 바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 초기 투자자고 네. 돈을 많이 버셨는데 네. 테슬라 1,500달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뒤에서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투자를 할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스토리를.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율주행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를 만약에 알면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뭐가 잘 돼서 하루에 주가가 80%가 올랐어요. 사실 거예요? 봤어요. 근데 저거 보면 살 수 있을까요? 저렇게 보면은 타이밍을 잡아볼 것 같아요, 저는. 네, 80% 올라도 지금 룸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4,000조 때문에 원에 계산이 된다면. 네, 그러면 80% 올라도 사야죠. 저 근데 궁금한 게 혹시 테슬라 말고 로보택시 시장에서 눈여겨볼 기업도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1등? 현재 지금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요번에 이제 처음 승인을 받아갖고 약간 트라이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네.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를 시장에서는 지금 많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테슬라가 1등이고 막 2, 3등이 따라오는 이것보다는 좀 갭이 좀 이렇게 좀 커 있는 상황이라 테슬라가 실제로 갭이
크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압도적인 1등이 될지 아니면 뭐 2, 3등이랑 좀 비슷하게 그냥 좀 엎치락뒤치락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 것 같은데 굳이 뭐 지금 2, 3위 기업까지는 전 볼 필요는 그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종목을 분석할 때 내가 드리는 그 인풋이라고 하죠. 네. 이 인풋을 어느 정도나 투자하시는지 물론 초기와 지금과는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산업 종목 분석할 때 얼마만큼 시간을 투입하시는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승률, 아웃풋 이것도 궁금해요. 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다 보니까 네. 뭐 고객 돈도 이제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기업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읽고 이제 판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네. 당연히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또 아이도 있고 뭐 주말에 또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좀 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2시간, 3시간이라고 하는 건 출퇴근 시간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 때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맞아요. 그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그때 조금 유의미한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산업과 관련된 뭐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좀 글로 된 특히나 산업에 대해서 좀 딥하게 분석한 네. 그런 리포트들을 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그냥 내 일상생활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 그렇게 그냥 공부를 매일매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트렌드나 이제 산업 방향도 어느 정도 좀 잡힙니다. 그때 이 산업은 내가 잘 아는 산업이고 내가 공부하는데 되게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좋아. 네네. 그러면 더 딥하게 들어가서 잘 맞으면? 네, 종목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화장품 관심 많아요. 네네.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좀 친밀도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화장품을 좀 알아봐야겠어. 근데 개인인 내가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나? 이렇게 보면 또 네. 봤을 때는 진짜 화장품 투자해서 무조건 승률이 오르나? 그렇진 않아요. 잃지 않는 투자는 조금 다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는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 종목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인버스 ETF로 해치를 해야 되는지, 해치의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당연히 화장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시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안 망해 라고 하는데 지금 에스티로더라는 회사만 봐도 네. 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 좋아요? 고점 대비해서 엄청 떨어졌는데 올라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큰 기업들이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서 빨리 성장하는 걸 못 따라잡고 있어요.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있는데 내가 산업 공부를 하고 기업 공부를 했는데 네.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내가 얼마에 샀던 상관없이 그 종목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시가 이거는 약간 매크로 이슈예요. 지금과 같은 지금이 약간 매크로 금리 때문에 네. 주식이 막 다 같이 조정을 받고 때. 있는데 이럴 때는 현금을 좀 언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때 인버스 ETF로 해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죠. 그렇군요. 산업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와 전체적인 아까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것을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준점, 원칙 다 들려주셨어요. 사실 네. 이런 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나름의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갖고 있어도 내 의지대로 안 네. 되잖아요. 시장에 있다 보면. 그렇죠. 10년 넘게 상승 하락을 다 지켜보고 그 안에서도 승률을 높인 우리 권 부장님께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투자하는 곳에 항상 적어놔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옳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올해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가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원래 연초에는 AI가 아니었어요.
경기 침체랑 중국 리오프닝이었습니다. 다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저는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포지션을 안 잡았는데 네. 중국의 리오프닝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반대로 가서 잘랐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그 AI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이렇게 났는데 이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한 게 옳고 그리고 나는 이 가격에 못 나오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시장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계좌의 수익률을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난 지금 내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유연한 마인드로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내가 틀렸더라도 네. 계좌의 손실률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계산해 놓고 있어야 돼요. AI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메타버스처럼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계좌의 최대 손실률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네, 네. 좀 미리 계산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인드 세팅에 나름의 또 기준점이 있으신 거네요. 겸손한 투자, 그리고 실패 시나리오에 있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미국 주식에 있어서 조금은 용기를 얻고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권 부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미국 주식의 좀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수업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거의 한 9시간 정도, 한 8, 9시간 정도 네네. 동안에 좀 체계적으로 미국 주식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고 강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용하는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초보자 분들에 맞춰서 다 만들어 놨어요. 연 30% 수익률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엑셀 제공. 이게 저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까 일지를 다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앞에 그 수식어가 저는 굉장히 끌리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 엑셀을 갖고 있으면 이 높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한가? 뭐가 좋은가? 궁금해요. 뭐 이거 갖고 있다고 수익률을 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식 그냥 앱 켜서 네. 계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계실 맞아요. 거예요. 저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 관리가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몇 프로를 갖고 있고 네.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었을 때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을 지금 몇 프로나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메가 트렌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으면 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갑자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할 때 수익이 또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지금 변화는 어떻게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으시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 엑셀에서 지금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는 거네요. 네. 사실 좀 어느 정도 투자에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일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내가 투자를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정말 강의 하나에 13년의 내공을 담았다는 그 수식어가 딱 와닿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권동호 부장님의 업력도 쓱쓱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또 방법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권동호 부장님. 미국 주식으로 이제 많은 월급쟁이 부자분들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고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또 우리 권 부장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의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권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